네, 2차 시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현대 생활에 살아감에 있어서 플라스틱하고 인연을 끊을 수가 없죠. 오직 하면은 지금 현재의 그 지질 시대를 인류세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지표 그 표면이 바꿀 수 없는 이런 플라스틱으로 영구적으로 바꿀 수 없는 플라스틱화가 되어 간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죠. 뭐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만지고 있는 자판기, 마우스, 또 이 전자펜 이런 것들이 전부 플라스틱이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또 뭐 앉아 있는 의자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또 심지어 뭐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용기들 거의 다 플라스틱이죠. 비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심지어 선박도 플라스틱이고 자동차에도 대부분 내장재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소비량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연도별로도 2009년, 2015년, 2020년으로 봤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면 145, 그다음 미국이 100, 그다음에 서유럽이 89, 일본이 71, 중국이 72,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의 중국의 2배, 일본의 2배 이렇게 돼 있죠. 일단 플라스틱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값이 싸고 가볍고 편리하고 그러죠. 편리하죠. 뭐 옛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옛날 생각을 해보시오. 시장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생선을 샀다. 그러면 생선을 지금은 다 그 비닐에 싸서 주죠. 그것도 한 겹이 아니고 2겹에 싸서 주죠. 아니면 그 스티로폼으로 해가지고 거기 또 다 비닐이 싸져 있죠. 과거에는 생선을 주면 그 지푸라기로 이렇게 아가미를 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다든지 또는 그 밀가루 푸대 종이로 싸가지고 왔다든지 뭐 이런 일이죠. 그 다음에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종이봉투나 또는 시장 바구니 이렇게 있었고요. 대개 또 과일 상자나 생선 상자도 다 나무로 되어 있었죠. 나무로 되어 있었고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다 없어졌고요. 특히 우유, 지금 같은 우유도 이제 병에 담아 오긴 하지만 우유도 대부분 다 종이가 아닌 또 플라스틱이 아닌 병에 담겨져 있었죠. 이 플라스틱은 1907년도에 처음 발명됐고요. 플라스틱은 어디서 옵니까? 전부 다 석유에서 만들죠. 석유에서. 그리고 플라스틱 편리성 때문에 뭐 식품, 화장품, 세제, 의약품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물렁물렁한 케첩통, 탄탄한 자동차 내장재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플라스틱이다 하는 것이고 가격도 싸고 만능 소재죠. 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드니까 심지어 옷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 제품 빼놓고는 실크나 면 제품 빼놓고는 화학섬유는 거의 다 플라스틱. 그렇기 때문에 옷에서 미세먼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뭐
세탁을 하고 그러면은 가장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많이 편리하고 가격 싸고 좋은데 분해되거나 녹슬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플라스틱,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니까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은 정의는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요. 이제 크게 1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2차 플라스틱이 있는데 1차 플라스틱은 처음부터 5mm 이하로 작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은 금지되어 있지만 치약이라든지 또 미백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화장품 이런데 마이크로 비드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나옵니다만 마이크로가 작다는 뜻이죠. 비드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집어넣잖아요. 이런 덩어리들을 그랬던 것들을 우리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인 처음부터 이렇게 제조를 한 거. 다음에 부서져서 마모가 돼서 생성된 것을 2차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텀블러를 버렸다. 이게 몇 년이 되든 햇빛하고 계속해서 이게 반응을 하면 부서지겠죠. 그러면은 그게 마모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거 1mm 이하를 마이크로 비드라고 그러는데 대개 이런 경우를 우리는 1차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고요. 마이크로 비드를.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반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게요. 대량 150ml 제품, 이렇게 치약이나 세정제, 스크랩 이런 데서 28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금지가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세 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것을 말하는데 처음부터 제조 당시부터 만들어지는 이런 치약이나 스크럽제나 미백 화장품이나 이런 데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1차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런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져 가지고 마모로 돼서 5mm 이하로 되는 것들을 우리는 2차 플라스틱, 2차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1차, 2차로 구분해 보면 발생 요인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은 바다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거의 96.3%가 육지에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육상에서 들어오는데 조사를 해보면 여기 보면 합성섬유 우리 세탁하면서 나오는 것이 35% 가장 많아요. 합성 섬유에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이어가 마모돼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도시 먼지라든지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데도 미세 플라스틱이 꽤 들어있다 이 말이죠. 도로 페인팅, 도로라든지 또는 아파트 벽에 칠해진 이런 도료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선박 코팅하는 게 이건 바다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개인 관리 용품, 아까 말한 화장품이나 치약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우리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합성 섬유, 타이어, 도시먼지, 개인 관리용품 이런 데서 유발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마이크로비드는 아까 1차 플라스틱이라고 그랬죠. 마이크로비드는
1차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1mm 이하, 처음부터 일부러 만들어진 거, 피부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세안제나 치약 속에 든 작은 알갱이, 마이크로비드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가장 큰 적으로 경계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플라스틱 성분인 폴리에틸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성분들로도 만들어졌다. 폴리라는 말은 여러 개란 뜻이죠. 크기가 1mm보다 작은 것을 말을 했고요. 하수 처리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바다로 간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하수 처리를 하면서 하수는 이렇게 침전을 하고 큰 것들이 모래나 자갈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 가라앉는다고 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기 때문에 가라앉질 않아요. 상수도 같으면 이것을 약품을 처리해서 뭉쳐가지고 가라앉게 하는데 하수도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인데 이것들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고도 처리 과정은 인처리잖아요. 인처리, 화학적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은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플라스틱하고 비닐봉지 사용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5조 개 이상, 엄청나죠. 26만여 톤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린피스 같은 데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죠. 2030년이 되면은 불과 이제 한 8년도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보다 2배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문제는 뒤에서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먹이사를 통해서 사람한테 온다 이 말이죠. 생선을 통해서 또는 소금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되돌아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 건강에도 문제가 있겠죠. 일회용 컵 사용량 우리나라에 2015년도 기준으로 257억 개. 근데 일회용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 211개, 11억 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올 6월부터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제를 할 거예요. 이제 제가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일회용 컵으로 사게 되면 1,000원의 보증금을 카페에다 맡겨놔요. 그리고 그걸 다시 갖다 주면 이 1,000원 되돌려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일회용 비닐봉지는 마트에서 사용 전면 금지했죠. 그래서 특별히 생선이라든지 육류를 제외하고는 이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가 습관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 바구니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비닐량을 면적으로 따져보면은 서울시 면적의 2.3배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양의 우리가 비닐을 사용하고 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작은 악당 마이크로비즈는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이죠. 치약이라든지 세정제 이런 데에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바다에 둥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죠. 뭐 연간 약 800만 톤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5조 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약 1571개 지점에서 매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 5조 2,500억 개 정도의 이 정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전보다도 잘 보이지도 않는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무게는 26만
940만 톤. 이것을 무게로 따지니까 이렇다 이 말이죠. 엄청난 양이죠. 태평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2006년도에 약 농도로 따지면 1리터에 250mg의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2030년도는 역시 2배로 늘어나고 30년은 4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물속에 미세 플라스틱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바다 생물체 내에 플라스틱 발견됐다.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2015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멸치 64마리 중에 49마리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 발견됐다 하는 것이고, 호주의 그 새, 알바트로스라는 새, 갈매기, 펭귄 이런 데에서 186총의 바다새를 조사를 해봤더니 약 99.8%가 2050년도에는 이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됐어요. 미세 플라스틱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다 이야기했지만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면 이게 마모가 돼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버린다. 치약이라든지 지금 치약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또 세정제라든지 사용하면 그대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플라스틱 생수병이나 옷이나 또는 칫솔 이런 것들이 이제 햇빛에 이렇게 쪼이면 부서지죠. 또 마모가 되죠. 뭐 파도가 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다로 들어오게 되면 생선이 먹게 되고, 맨 처음에 플랑크톤이 먹게 되고 생선이 먹게 되고 큰 생선이 먹게 되고, 이제 뭐 먹이사를 통해서 결국 사람한테까지 오게 되는 거죠. 식탁으로. 이런 게 플라스틱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는 물도 순환하고 탄소도 순환하고 질소도 순환하고 인도 순환하고 이런 모든 물질들이 다 순환을 해요. 근데 이제는 플라스틱도 순환을 한다 이 말이에요. 플라스틱도 먹이 사슬을 통해서 순환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과학을 통해 조사를 통해서 밝혀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먹이 사슬을 통해서 먹이로 오인뿐만 아니라 먹이인지 모르고 이제 먹는 거죠. 플랑크톤들이. 그래서 물고기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동물 플랑크톤을 조사해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이 돼요. 이런 동물이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같은 이야기인데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바다의 먹이 사슬 때문에 모든 동물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삼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식탁에 오르면은 우리 사람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해양 동물의 몸속에서 여러 가지 이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 부작용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들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위에까지 전달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속에 플라스틱 자체가 나중에 이제 녹게 되면 석유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화수소라는 거예요. 이게 매연이라든지 공기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라든지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플라스틱이 잘 안 썩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도 썩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금, 또
동물 서식지, 북극의 어떤 얼음 이런 데에서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이 되더라. 실제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북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꽤 많이 발견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물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조사할 때만 식물 플랑크톤망, 굉장히 작은 그런 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 구멍이 작은 이것으로 이제 채집을 해서 조사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그물로 물고기 걷어내듯이 걷어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은 뭐냐? 일단은 이제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먹이 사슬에 얘가 관여를 해가지고 고차원으로 갈수록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증가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 순환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에도 위협을 미친다. 우리 세포 속으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이 마련되고 있고요. 2015년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비즈 청정해안 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물로 씻는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할 수 없도록, 치약이라든지 세정제라든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요. 스웨덴도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금지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2017년도부터 화장품에 또는 치약에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도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동물 플랑크톤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게 지금 형광색으로 보이는 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이 동물 플랑크톤 안쪽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흡착시켜 가지고 다른 생물들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석유계죠. 이게 석유의 성분들인 이런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들을 생물의 몸 속에 오염을 시켜서 이게 먹이 사슬을 통해서 고차 생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검출되는 유기 합성 화합물이 이런 것들이 검출되더라 이 말이죠. 알디카브, 신경계 독성 이렇게 우리가 벤젠 이런 거 되게 다 발암물질들도 이런 게, 근데 화학약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수의 BTX만 있는 게 아니라 화학에서도 BTX가 있는데요. 이건 벤젠이고 톨루엔이고 자일렌이라는 뜻이거든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대표적인 이런 유기 화합물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다 발암물질이죠. 근데 화학적으로는, 공업용으로는 이거 없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품들인데요. 염색체 손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혈액 질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이오마탄소, 암, 이렇게 신경계 굉장히 독한 거죠. 클로로포름,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생물 실험 시간에 개구리를 마취시키고 할 때 개구리 코에 솜에 이 클로로폼 적셔가지고 대면은 1분도 안 돼서 개구리가 기절하죠. 마취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아크릴 같은 거 있잖아요. 아크릴 그거 접착제로도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는, 생물한테는 우리 간, 신장 이런 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뭐 다이옥신 그러면 뭐 쓰레기 태울 때, 플라스틱 태울 때 나오는 것들인데 이거는 유전자 변이, 암 일으키죠. 그 외에 뭐 이거 뭐 PCD, T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화학, 어차피 플라스틱이 화학 성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도 검출이 된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이 조사를 해보면 1년에 우리가 신용카드 한 장을 먹더라 이 말이죠. 플라스틱을 신용카드 한 장만큼을 일주일에 이만큼을 먹고 한 달에 2g 그 다음에 6개월이 되면 12 정도 되죠. 125g 정도가 되죠. 21g이고 5g이고 그 다음에 1년이면 250g 그 다음에 10년이 되면 2.5kg 이렇게 되죠. 평생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통 하나만큼 먹게 되는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정을 한 거죠. 이게 검출 사례를 보면 9개 국가 그 이제 외국의 그 조사 사이트에서 발표를 했죠. 11개 브랜드에서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하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고기 치어 여기 보면 이게 눈이고 심장 쪽인데 물고기 치어에도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들이 검출됐다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우리나라 경우에 수돗물에서는 일부 검출이 됐는데 거의 검출이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부는 검출이 됐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카페 가서 티백을 사용해서 주죠. 뭐 홍차라든지 허브차라든지 이런 걸 시키게 되면 티백 요즘 뭐 커피도 티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종이 성분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폴리프로필린이라는 코팅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이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116억 개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3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 조각이 배출되었다 하는 조사도 있어요. 이 캐나다 맥길드 연구팀이 조사한 거예요. 이게 이런 티백에서. 그러니까 뭐 굳이 사용해야 된다면 이걸 빨리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 적게 마시려면.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이건 어차피 이제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바닷물에가 소금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제 보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00g당 모든 프랑스산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242개, 우리 국내산도 28개, 중국산이 17개가 이제 검출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명이 1년 동안 이런 플라스틱이 든 소금을 먹는다면 500개에서 8,000개 정도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생선에서 먹고 소금에서 먹고 생수에서 먹고 이러다 보면 또 아까 티백을 마시면서 먹고 얼마를 먹겠어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 품 금지가 일시적으로 해제됐어요. 원래 이런 걸 그 식품 접객업소 그러니까 음식점, 장례식장 이런 데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일회용 컵, 그 다음에 일회용 접시, 일회용 용기, 그 다음에 일회용 나무 젓가락 및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비접촉, 비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을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이제 서서히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름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이 엄청나게 다시 증가가 됐죠.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킬 때 가능하면 여건이 허락하면 여기는 수저나 포크나 나이프나 이런 것들은 좀 보내지 마라 하든지 아니면 보냈더라도 사용하지 말고 보관했다가 꼭 필요할 때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데 조금 저감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이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제가 탄소 발자국에서 일일이 다 하지 않았지만 이 탄소 배출량이 꽤 많이 있어요.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들 한잔 하면 뚜껑에서 나오는 탄소가 뭐 한 8g인가? 또 이 담는 용기 플라스틱에서 12g인가 되고 빨대에서 6g인가 되고 또 이게 물을 압착하면서 들어가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얼음 얼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는데 꽤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이 말이죠. 또 이 플라스틱도 많이 배출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런 머그잔이라든지 종이 빨대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영수증 같은 경우도 요즘 다 여러분들은 뭐 이 앱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이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아예 이제 법으로 정해졌어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할 수 없도록 이 예산 자체를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일회용품 구입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즘 뭐 공공기관 회의 가면은 옛날에는 뭐 플라스틱 물병에 플라스틱 컵이 다 놓여져 있고 또는 종이컵이 놓여 있었는데 요즘은 머그컵이 다 제공되고 있죠. 또 대체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이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예 플라스틱 용기를 이렇게 설탕이나 이산화탄소 신소재를 개발해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뭐 의료기기 임플란트에서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또 물병도 이렇게 젤라틴 필름이라든지 식물로 만든 이런 걸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 뭐 스마트 진흙 그래가지고 점토와 물을 섞어가지고 이런 어떤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꾸준히 개발되고 또 썩는 비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은 새우 껍질로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이제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썩게 되는 것이죠. 버섯을 가지고도 어떤 친환경적인 용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립하면 180일이면 이게 이제 없어진다고 분해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1차, 2차로 구분이 되고 이것들이 발생 당시부터 구별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다로 들어와서 사람한테까지 오염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